22일 개통한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가 하루 평균 2,000명이 이용하는 등 대박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구미 불산 유출 사고를 계기로 울산시가 유독물 취급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한 법규를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동 음란물을 유포하고 소지한 혐의로 중학생 등 1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 같은 음란물을 다운받으면 30초 만에 경찰에 적발됩니다. 온산공단에서 25톤 카고 차량에 길력 전봇대를 들이받아 인근 기업체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산로에서는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시간 넘게 정체를 빚었습니다. 지난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1,40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93회 전국체전이 오늘 대구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범서고등학교가 배드민턴 여고부 단체전에서 3연패를 달성하는 등 울산 선수단이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울산역에 정차하는 KTX 운행 편수가 주말과 휴일에는 4편, 평일에는 7편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지역 극장가의 장동건, 소지섭, 이병헌 등 미남 배우 3사람의 영화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볼만한 영화를 시네마 산책에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목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지난달 개통한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에 하루 2,000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주변 상권도 활기를 띠고 있는데 지켜볼 수밖에 없는 울산의 입장이 아쉽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가 대박을 외치고 있습니다. 평일은 2,200명, 휴일에는 2,800명의 관광객이 몰려 연일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라면 당초 계획한 연간 관광객 30만 명을 훨씬 뛰어넘을 전망입니다. 단체 관광객들이라든지 아니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편안하게 저희 상부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로라면 연 40만 명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름 한철 장사에 그쳤던 얼음골 주변 펜션과 상점들은 케이블카 특수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저 케이블카가 생기기 전보다는 매출 부분이 단체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하기 때문에 한 20-30% 정도는 올랐다고 봐집니다. 예상 밖의 대박으로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의 불만이 나올 정도입니다. 처음에 와서 타러 왔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기다리니까 이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상당히 기다리는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케이블카는 단 2대에 불과하다 보니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간대에 표가 매진돼 외지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KTX가 연결된 울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바라는 관광객도 있습니다. 울산이 생기면 좋겠고요. 근데 여러 가지 교통도 편리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좋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밀양 케이블카 대박 행진이 울산의 케이블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 이후 전국에서 불산 사용량이 가장 많은 울산 지역에서 예방책 마련에 한창입니다. 시민단체는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익형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구미시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 현장. 초기에 상황을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사상자만 20여 명에 수천 명이 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 최대 불산가스 제조업체 등 유독물업체 10곳에 대해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어 대표적인 위험물질인 불산과 염소, 암모니아 취급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공장장님들이 사실상 직접 좀 챙겨주시고 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울산의 불산 취급업체는 6곳에 연간 사용량은 15,000톤가량으로 구미 사고 때 누출량의 1,900배가량 됩니다. 유독물 유통량은 전국의 3분의 1인 3,400톤. 시민단체들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과 화학업체의 정보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1km 내지 얼마 떨어진 공간에서 취급하고 있는 벤젠이라는 것이 발암물질이다. 이런 정보가 공개되어야지 어떤 사고가 있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피를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열흘에 한 번꼴로 공단에서 사고가 나는 울산에서 적극적인 예방 체계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아동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아동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받도록 법이 강화됐는데요. 이 내 컴퓨터에 있는 걸 경찰이 어떻게 알겠어라고 생각하다간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30초면 아동 음란물 소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은 사이버 수사대 요원들. 파일 공유 사이트에 접속해 아동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자 10개가 넘는 음란물들이 쏟아집니다. IP 추적 프로그램을 돌려 해당 IP를 알아내고 음란물 소유자의 신상 정보를 파악합니다. 사이버 수사 요원들이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의 IP를 추적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측정해봤습니다. 28초, 불과 30초가 채 걸리질 않습니다. 이 IP로 할당되었던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확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소재 수사를 직접 가서 그 사람이 이 P2P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해서 사이버 수사대는 이런 방법으로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비밀 클럽을 만들어 아동 음란물을 유포하고 소지한 17명을 붙잡았습니다. 설마 단속될까 생각했던 대학생과 회사원, 심지어 중학생도 적발됐습니다. 아동 음란물이라 하면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직접 출연하는 음란물뿐만 아니고 성인이라 할지라도 교복을 입는 방법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이 될 수 있다면 아동 음란물로 보고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동 음란물은 갖고만 있어도 처벌받는 만큼 접근조차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지역 정유산업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네 번째로 과거 대표적 굴뚝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지역 정유사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소개합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2002년 문을 연 울산대공원. 1997년 공사 시작 당시 IMF가 터졌지만 SK에너지는 약속대로 해마다 100억 원씩을 투자해 울산 시민에게 선물했습니다. 덕분에 울산은 공해도시 오명을 벗고 2002년 월드컵까지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생활 속에 큰 힘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기업이 해주니까 자기가 멀다고 생각한 대기업이 우리 생활 속에 있구나 하는 이런 건접성을 한꺼번에. 실제 몇 년 뒤 SK가 서버린 사태로 경영권 위기를 맞자 시민들은 주식 사주기 운동으로 화답했습니다. 100여만 평에 달하는 이 공원은 울산의 공원다운 공원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기업과 시민이 서로 이해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낳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를 계기로 기업사랑 지역사랑 운동이 시작됐고 기업사랑 학교사랑에 이어 메세나 운동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경쟁업체인 SO일은 울산 태화로 복원에 100억 원을 쾌척하기도 했습니다. 저탄소 이런 쪽으로 이렇게 골고루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게 결국에는 기업들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렇게 돌아온다. 산업화와 공해의 상징으로만 비치던 굴뚝산업이 이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명실상부한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제93회 전국체전이 오늘 대구에서 개막했습니다. 울산은 금메달 40개 이상을 획득해서 종합순위 14위에 오른다는 각오입니다. 대구 희원지에서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맘, 몸, 뜻, 달구벌에서 하나로를 슬로건으로 한 제93회 전국체육대회에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런던 올림픽 영웅들이 대거 출전한 이번 전국체전 개막식에 울산 선수단은 14번째로 입장했습니다. 40개 종목에 952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울산은 금메달 40개 이상을 획득해 14위로 도약한다는 각오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전국체육대회를 마치고 그때부터 금년도 전국체전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리라고 보고. 대회 첫날부터 우리 선수들의 선전은 빛났습니다. 남녀 모두 결승에 오른 배드민턴 남자고등부 단체전 경기에서 문수고가 19년 만에 결승에 올라온 충북 충주공고를 3대1로 꺾고 대회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요고부 우승 후보 영순위였던 범서고등학교도 경남 성지요고를 3대0으로 꺾고 3년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저 앞에 언니들이 많이 우승해줘서 부담스러운 것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고등학교 마지막 시합이어서 꼭 우승하고 싶어서 우승했습니다. 역도 요고부 인상 58kg급에서는 3.1요고 3학년 박다희 선수가 90kg을 들어올려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여고부 축구에서는 현대공고가 광주 운남고를 2대0으로 꺾고 1차전을 승리로 장식했고, 테니스 남고부 경기에서는 울산공고가 광주 살레시오고를 누르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내일은 야구와 축구, 복싱 등 30개 종목 9개 단체팀이 금메달을 목표로 실력을 겨룹니다. 울산 선수단은 대회 이틀째인 내일부터 본격적인 금메달 사냥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국체전이 열리고 있는 대구에서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울산역에 정차하는 KTX 운행 편수가 주말과 휴일에는 4편가량, 평일에는 7편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강길부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최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평균 55회 운행하던 것을 62회로 늘리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평균 65회 운행하던 것을 71회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개통 당시 8,500명이던 KTX 울산역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지난달 12,000명으로 37%가 늘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제2구장으로 활용할 울산 야구장이 오는 14일 공사에 들어갑니다. 남구 옥동 울산체육공원에 지상 3층 관람석 12,000석 규모로 조성되는 울산 야구장은 오는 2014년 2월 개장할 예정입니다. 야구장이 완공되면 2014년 정규 시즌 1군 경기 9경기와 2군 경기 9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이 목표치인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산업기술박물관 울산유치 범시민운동본부는 이에 따라 오는 14일 날 12시에 울산대공원 정문에서 목표 달성을 자축하는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말 극장가에서는 미남 배우 3파전이 벌어집니다. 장동건이 나쁜 남자로 변신한 위험한 관계와 소지섭이 킬러로 등장하는 회사원이 개봉했습니다. 예매율 1위인 광해 이병헌과의 경쟁에서 누가 웃을지 주목됩니다. 모든 여성을 정복의 대상으로 여기는 상하이 최고의 플레이보이 세이판. 돈과 권력을 모두 소유한 신여성과의 내기 끝에 자선 사업에만 전념해온 정숙한 미망인을 목표로 접근합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로 유명한 허진호 감독이 1930년대 상하이를 배경으로 같은 이름의 프랑스 소설을 절제된 멜로로 그려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금속 제조 회사지만 살인이 곧 실적인 살인 청부 회사 과장 지형도 한 채의 실수도 범하지 않는 냉철함으로 회사의 신임을 받아온 그는 10년 만에 평범한 삶을 갈망하면서 동료들의 표적이 됩니다. 살인의 무감각한 냉정한 킬러의 모습부터 감정의 변화를 보이는 장면까지 배우 소지섭이 액션과 감성 연기를 동시에 선보입니다. 범죄 조직이 완전 범죄를 위해 제거하고 싶은 대상을 과거로 보내는 2074년. 조직에서 쓸모 없어진 한 킬러가 살해당한 아내를 살리기 위해 30년 전으로 돌아가 미래를 바꾸려 합니다. 미래의 나와 현재의 나가 대결을 벌이는 시간 여행이라는 설정 속에 화려한 볼거리를 담았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 속속 합류하고 있습니다. 정몽준 전 대표는 새누리당 대선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됐으며 안효대 의원은 제조업 단체 본부장, 김기현 의원은 기독교 분과 본부장을 각각 맡았습니다. 앞서 정가병 박대동 의원은 울산 선대위원장에 임명됐으며 강길부 의원은 내년 예산 편성 문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역할에 충실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시민연대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18대 대선 지역 현안으로 6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석유화학단지 안전대책 마련과 종합병원급 공공의료기관 설립, 그리고 원전 폐지 등 6대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대선 후보들에게 공개 질의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각종 수당을 부당하게 받아간 울산 지역 교직원이 600명이 넘지만 징계를 받은 직원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울산 지역 교직원 605명이 방학이나 휴가에 근무했다고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1인당 평균 44만 원인 2억 7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울산시 교육청은 징계를 한 다른 시도 교육청과 달리 해당 기관에 경고만 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1,40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1,400명이며 학교 부적응이 절반을 넘어 가장 많았고 학교 폭력이 20%, 교권 침해가 10%였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이에 따라 오는 2014년까지 대안학교인 두남학교에 부적응 학생들을 통합 관리하는 둥지 중고등학교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5인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울산시 소방본부는 개정된 울산시 화재 예방 조례가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는 바람에 소방차가 5인 출동하도록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성진지오텍 2공장 앞에서 45살 김모 씨의 25톤 카고 차량에 갓길에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 2대와 전봇대 등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기업체 등 14곳이 30분간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마주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갓길로 돌진했다는 운전자 김 씨의 말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북구 아산로 명청교 부근에서 택시와 승용차 2대가 뒤따라오던 47살 김모 씨의 1.5톤 화라차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52살 김모 씨와 승객이 다쳤고 출근길 아산로가 1시간 넘게 정체됐습니다. 경찰은 화라차 운전자가 정체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가짜 석유를 만들어서 판매한 28살 정모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7월 13일부터 최근까지 경남 양산의 빈 공장을 빌려서 10,000리터 규모의 저장 탱크 10개를 갖춰놓고 시가 5억 원 상당의 가짜 석유 46만 4천 리터를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부경찰서는 지인의 가축 농장에 들어가서 개를 풀어줘 닭과 거위 등이 물려 죽게 한 혐의로 46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 오후 2시 30분쯤 중구 유곡동 59살 김모 씨의 가축 농장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우리에 갇힌 개가 불쌍하다며 개 10여 마리를 풀어줘 닭과 오리 등 10여 마리가 물려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은 오늘 대구에서 협의회를 갖고 영유아 무상보육은 국가사무인 만큼 내년에는 전액 국비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회 안에 지방분권 특별위원회를 만들 것과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 신설, 그리고 지방세 비율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공업탑 로터리 교통개선 사례가 행정안전부 등이 주관한 제1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공업탑 로터리는 지난 2000년 신호체계로 바뀐 뒤에 교통사고가 53% 줄고 982억 원의 교통혼잡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울산시 의원들의 연구단체인 교육과 함께하는 의원연구회는 오늘 학교 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 직접 울산 지역 모든 학교에 비정규직 직원을 고용할 경우 비정규직 처우와 업무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고용도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2 울주 명품 한우 선발대회가 오늘 울주군 삼남면 작천정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대회에서는 울주군 두서면 이정복 씨가 사육한 7년생 어미소가 챔피언으로 선정됐습니다. 울산대공원 어린이 동물농장이 자연 증식으로 새끼 앵무새 85마리를 번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울산시는 내년에 앵무새 체험 공간을 넓히고 앵무새 수도 현재 400마리에서 1000마리로 늘려 전국 최대 앵무새 공원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입니다. 제11회 춘포 문화상 수상자로 충효 부문의 병영 314 봉제회, 사회봉사 부문의 이수만 씨, 예술 부문의 하덕자 씨, 언론 출판 부문의 조돈만 씨, 교육 부문의 황우춘 씨, 학술 문예 지원 대상자의 김회섭 창작 무용단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25일 열리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상금 1,000만 원이 주어집니다. 가을 하늘이 점점 높아져만 가는데요. 이상미 캐스터, 내일도 쾌청한 하늘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도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을 감상하시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텐데요. 다만 찬 공기가 머물면서 차가운 가을 바람이 함께 불겠습니다.
현재 동해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오전까지도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 오후 들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해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습니다. 아침으로는 1, 2도가량 내려가서 오늘보다 쌀쌀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체로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으로는 전주가 7도, 광주가 9도까지 내려가면서 일교차가 13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영남지방은 내일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3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게 시작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3m로 오전에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10도 내외로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